축산, 검협전. 34화 자은사의 음란마귀. 소령 후 유종잠은 절에서 간음하고 여곤윤 서곡주는 밀실에 감금되네. 옆에서 지켜보던 이들은 소화상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에 큰 웃음을 터뜨렸다. 손남과 주경우는 소화상처럼 추궁당할까봐 얼른 자리를 피했다. 재영우는 동생이 쓸데없는 짓을 벌이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으나 어차피 바른 대로 말하지 않을 테니 그냥 내버려 두기로 하였다. 한데 바로 그날 밤에 일을 벌일 줄은 미처 몰랐다. 재영우는 주문, 오문기와 후원에서 한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홀로 달빛을 밟으며 대전으로 향했다. 재금선과 소화상이 대전 계단에 앉아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이상한 낌새는 없었다. 재금선은 누나가 지켜보는 것을 알고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게 해서 뱀육의 머리를 베어버렸죠. 나머지는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누나? 사영이 뱀육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데 오늘 사영이랑 같이 자도 되지? 오늘 독경은 안 할래. 누나 혼자 돌아가. 재영우는 마침 다른 일이 있었기에 잘 되었다 싶어 흔쾌히 허락했다. 바로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리저리 거닐다가 동쪽 곁에 앞을 지나갔다. 후배 검역들이 한 방에 모여 앉아 주순이 들려주는 강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다들 이야기에 푹 빠져 너무 즐거워했다. 잠시 지켜보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월량문을 지나 옥청의 거처로 갔다. 공교롭게도 옥청이 장씨 남매에게 내공법을 가르치는 중이라 방해하지 않으려고 발길을 돌렸다. 영훈 소저, 그냥 가려고요? 잠시 들어와요. 재영훈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오래전 소저의 모친이 거듭 권하여 사부가 나를 받아준 거랍니다. 덕분에 정파에 입문할 수 있었어요. 그 은혜, 평생 잊을 수 없지요. 예전에 만들어둔 법부 중에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 아미파의 앞날을 짊어질 후배에게 주기로 했답니다. 경우는 이미 여러 날 함께 지낸 터라 호신용 법부 2가지를 주었지요. 지금 영훈 소저 주위에 붉은 기운이 가득하니 조만간 화가 닥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문파의 사수를 막아주는 호신용 법부랍니다. 보잘것없지만 내 성의이니 사양 말고 받아요. 그러고는 허리춤에서 아주 가느다란 실로 엮어 매미 날개처럼 얇고 매끄러운 그물을 꺼냈다. 이 오은신교망은 인어의 그물이라고도 하는데 자유자재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요법과 사수를 물리치기 힘들 때 이것을 펼치면 집채만 한 그물이 사방을 감싸줄 거예요. 공격을 막아줄 뿐 아니라 상대의 법부를 빼앗을 수도 있는 무척 신묘한 법부이지요. 이미 늦은 시간이니 일이 있거든 먼저 가보세요. 재영우는 옥청이 제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아 깜짝 놀랐다. 그러나 당장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어 법부를 챙겨 감사 인사를 하고 물러났다. 주경훈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리저리 찾아다녔으나 이미 이경이라 더 찾지 않고 그만두었다. 서편 곁에 가보니 등불이 환하고 그림자 2개가 어른거리기에 재금선과 소화상이 한창 이야기 중이구나 싶어 안심하고 돌아섰다. 안채에서는 선배 검선들이 가부좌 자세로 운기조식 중이었다. 재영우는 여기저기 아무 문제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문과 오문기를 찾아갔다. 재금선은 누나가 안심하고 돌아간 것을 확인한 후 소화상과 도관 부근 숲으로 나갔다. 손뼉을 2번 치자 나무 뒤에 숨었던 주경훈과 손남이 나타났다. 4사람은 상세한 계획을 의논했다. 주경훈과 손남은 가장 어린 재금선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손남과 소화상이 먼저 자은사에 잠입해 상황을 파악한 후 성공하고 주경훈과 재금선이 뒤에서 호응하자고 제안했다. 잠깐만요. 금선 사제와 내가 선두로 나서기로 이미 이야기했어요.
승리를 장담할 순 없지만 적어도 금선 사제가 다치지 않도록 지킬 수는 있어요. 두 사람이 언제 어떻게 나설지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하세요. 주경훈과 손남은 소화상과 재금선이 이렇게 경거망동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마디 하려는데 소화상이 재금선의 손을 잡아 끌더니 자운사에서 보자는 말을 남기고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고행도타에게 전수받은 무형검둔을 선보인 것이었다. 주경훈과 손남은 무형검둔의 신묘함을 알지 못하니 소화상의 무모함이 기가 막히고 당황스러웠다. 더구나 자운사의 실력자가 꽤 모인 상황이라 그냥 두면 위험할 터였다. 이제 와서 안 갈 수도 없으니 정말 난감했다. 손남은 돌아가서 추운수와 주매에게 사실대로 고하고 이참에 대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경훈은 아직 치기가 남아있어 고자질이 영 내키지 않았다. 알리려면 두 사람이 떠나기 전에 알렸어야 했다. 주경훈과 손남은 잠시 고민한 끝에 원래 계획대로 검광을 타고 자운사로 향했다. 두 사람이 떠나자마자 맞은편 바위 뒤에서 깡마른 도사가 나타났다. 어린 것들이 겁도 없구나. 안 와봤으면 큰일 날 뻔했군. 이때 옥천관 쪽에서 검광 새 줄기가 번쩍하더니 나무 사이에 새 여인이 나타났다. 도사는 이미 몸을 숨긴 후였다. 다행히 금선이 소사제랑 죽이 잘 맞아 몰래 나올 수 있었어. 주삼회, 오삼회, 잘 들어. 저쪽 요법을 막기 힘들 것 같으면 빨리 내 옆으로 와야 해. 바로 온 신교망을 펼칠 테니까 미리 좌우 방향 정해놓고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시간이 늦었으니 어서 출발하자. 새 여인의 검광이 자운사 방향으로 날아가자 도사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아미파 기세가 곧 크게 융성할 것이라더니 사형말이 사실이군. 후배들이 하나같이 선골이고 기초도 탄탄해. 한데 숭산이로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겁없이 날뛰는 상황을 정말 모르는 것인가. 뭐 그건 나중에 물어볼 일이고 한시가 급하니 일단 따라가자. 도사가 몸을 살짝 비틀어 무영검을 타고 자운사로 향했다. 한편 자운사 무리는 녹포의 죽음으로 충격에 빠졌다. 아미파 실력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에 큰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미파의 많은 실력자가 모인 것이 분명한데 자운사가 손꼽아 기다리는 조력자는 강간무소식이니 더욱 초조했다. 지금 세력만으로는 절대 아미파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거만하기까지 했던 용비도 콧대가 한풀 꺾여 더 이상 아미파를 우습게 보지 못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조력자의 등장을 학수고대했지만 열사흔날 오후가 되도록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법원은 그나마 평정심을 유지했지만 지통은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수와 승려들에게 손님이 오는지 밖에 나가 보라며 들들 볶았고 여자를 품을 기분도 나지 않아 온종일 한숨만 쉬었다. 곧 보름인데 잘못하면 오랫동안 공들여 만든 철옹성 자운사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지도 모른다. 초반에는 아미파가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밤낮으로 돌아가며 철통 경비를 유지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짐이 없으니 보름 전까지는 별일 없으리라는 생각에 경계가 느슨해졌다. 자운사에 모인 자들은 대부분 허비랑의 부탁을 받고 왔는데 법원과 서국주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색을 밝혔다. 그중 단연 최고는 뒤늦게 합류한 소령과 유열랑이었다.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눈빛을 보내 유혹하고 시도 때도 없이 선방에서 그 짓을 해대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다. 지통이 끔찍이 아끼는 양화는 본래 지통과 유덕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손님을 대접하느라 밀실에 숨겨둔 무의들을 모두 불러내도 여자가 부족하니 양화까지 내놓아야 했다. 자운사는 겉으로는 어엿한 사찰이지만 실상 사창굴이나 다름없었다. 법원은 학렬이 가장 높고 이런 행태가 매우 못마땅했으나 곧 대결을 앞둔 상황에서 사기가 꺾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가장 견디기 힘든 사람은 서국주였다.
사실 그녀는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무당파 검선인 서국주는 예전에 평산에서 약초를 캐던 중 서천팔마의 사부 남강 대마산 금광동의 황종을 맞닥뜨렸다. 황종이 아름다운 서국주에게 음욕이 동해 느닷없이 요법을 부려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자신을 따르라고 강요했다. 서국주는 강한 요법에 걸려 저항할 수 없음을 알고 일단 순순히 따르는 척했다. 황종이 안심하며 요법을 거두는 순간 재빨리 비검을 날렸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황종의 적수가 아니었다. 위급한 순간 마침 그곳을 지나던 허비랑이 서국주의 비검이 정통 무당파임을 알아보았다. 이 기회에 무당파와 인연을 맺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황종과 원한을 맺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직접 나서지 않고 혼원 종기를 이용해 은밀하게 서국주를 구해냈다. 서국주는 너무 고마운 마음에 평생 허비랑을 돕겠노라 맹세했다. 그리고 정말 약속대로 2번이나 허비랑을 구했다. 허비랑이 서국주 덕분에 목숨을 건진 일은 추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자. 이번에 허비랑의 비검 전설을 받았을 때 서국주의 언니인 표묘와 성명주가 가지 말라고 여러 번 설득했다. 서국주도 자은사가 사파 소굴임을 알기에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맹세를 지키고자 기어코 참여한 것이다. 자은사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요사한 노포가 나타나 왠지 불길했으나 신의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끝까지 남기로 하였다. 무공 실력에 자신이 있었기에 스스로 지켜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소령과 유연낭이 나타난 후로 용비, 유종잠, 적은아, 왕두타와 어울려 밤낮으로 음란한 짓을 일삼으니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볼수록 역겹고 혐오스러워 보름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어서 대결을 치르고 한시라도 빨리 자은사를 떠나고 싶었다. 지통은 서국주가 다른 손님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보고 객방을 멀찍이 따로 마련하고 나이든 하녀 둘을 붙여주었다. 서국주도 자은사의 실체를 안으로 일부러 아침 일찍 자은사를 나가 성도 명승지를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늦게 돌아왔다. 이렇게 지낸 덕분에 서국주는 음란한 무리와 부딪힐 일이 거의 없었다. 음란한 무리도 아름다운 서국주에게 눈길이 갔으나 성격이나 실력이 만만치 않음을 알기에 감히 딴 마음을 품지는 않았다. 이렇게 별일 없이 지나가나 싶었는데 결국 탈이 나고야 말았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